뉴스야 시작합니다.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보죠. 네, 첫 번째 물음표는 윤석열 제3지대냐 입당이냐입니다. 네.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3지대에서 정치 활동을 할지, 국민의힘에 입당할지 그야말로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. 홍 기자, 당초 윤 전 총장이 이번 달 중순쯤에 입장을 내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. 네, 최근에는요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, 그러니까 6월에 이 정계 진출을 할 거라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. 네.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합당 등 이 야권 지도 체제 정비가 끝난 뒤에 보다 정돈된 입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. 야권에서 나온 전망들 들어보겠습니다. 네.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데 대한 자기 확신, 네. 이게 조금 좀 부족한 것 같고 부족하다고 보십니까? 5월 한 6월까지도 갈 것 같아요. 6월. 당의 경선에 참여하려고 하면 8월 9일부터는 당에 입당이 돼 있어야 되고 윤석열 전 총장은 6월 중에나 내주도 7월 초에는 정치를 할지 말지.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에 나가려면은 8월 9일까지는 입당을 해야 되는 거군요. 예. 네.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전 총장에게 국민의힘 입당하는 것이 득이냐 아니냐 의견이 분분하고 또 누구도 정답을 알 수 없다는 점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기억하시겠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의 경우 흙탕물에서 같이 놀면 똑같은 사람이 된다면서 이 국민의힘 입당을 반대했었죠. 네. 그런데 그제 발표된 일요신문의 여론조사를 한번 보면요. 윤 전 총장이 차기 대선에 출마한다면 어떤 세력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세력이 39.9%, 야권 중 제3세력이 26.3%였습니다. 네. 이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유권자들이 국민의힘 입당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왜 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제3지대에서 당선이 됐었잖아요. 예. 이것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 하나의 참고할 만한 사례로 제시가 됐었었죠. 네, 맞습니다. 네. 그런데 프랑스와 달리 우리나라 대선은요. 결선 투표가 없어서 이 막상 투표를 앞두고는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제3후보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최장집 교수는 어제 제주연구원 강연에서 한국 대통령 중심제는 양당제를 선호하는 정당 체제라면서 이 제3지대의 성공 가능성을 반신반의했고요. 신지호 전 의원은 주간조선 기고문에서 국민의힘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가 접수하기 좋은 내부 문화와 이 생리를 가졌다면서 입당을 추천했습니다. 향후 선거 과정에서 이 불거질 의혹 제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당 차원에서의 조직적 대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? 네, 첫 번째 물음표 윤 제3지대냐 입당이냐의 느낌표는 호랑이 굴에 달렸다로 하겠습니다. 네. 3당 합당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. 윤 전 총장의 입당 여부는 이 국민의힘이 개혁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, 즉 호랑이 굴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이 행보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두 번째 물음표 볼까요? 네, 두 번째 물음표는 초선이 안 뜨는 이유입니다. 네. 이제 다음 주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대진표, 그러니까 윤곽이 드러날 듯합니다. 그리고 전당대회는 다음 달 중순이 될 것 같습니다. 홍 기자, 초선 의원들이 초반 기대와는 달리 그렇게 주목을 끌지 못하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4.7 재보궐선거 이후 이 젊은 개혁주자를 상징하는 초선 의원들의 움직임이 예전보다 주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초선, 김웅 의원이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40분 동안 만났습니다.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네. 새로운 인물이 당대표가 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건 없다. 그러니까 세게 붙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누구의 그 개파다, 꼴붕이다 이런 이야기가 안 듣도록 자기만의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. 김 전 위원장이 김웅 의원에게 덕담 수준이 아니라 힘을 실어줬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? 네, 그도 그럴 것이 이 김 전 위원장은 줄곧 새로운 인물을 강조해왔는데 네. 김웅 의원 외에는 지금 딱히 다른 대안이 보이지가 않는 상황입니다. 초선 의원들 중에 당대표 출사표를 내고 움직이고 있는 것 김 의원이 유일한 사람이고요. 최고위원회에 오히려 10명 가까운 후보군이 몰려 있습니다. 일부 초선 의원은 어제 김 전 위원장과 이 김웅 의원의 만남을 두고 정치 원로와 만난
있다는 사실을 언론에 알려서 공개하고 또 그 내용을 밝히는 모습이 옛날 정치인의 길을 답습하는 것 같다 하면서 또 비판하기도 했거든요. 그러니까 56명 초선그룹에서도 지금 합치된 하나의 의견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. 초선 의원들이 김용 의원을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런데 본인들이 정작 용기를 내서 뛸 생각을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? 네, 우선 현실적으로는 이 전당대회 구조에 대한 우려를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. 당원 70%, 일반 여론조사 30%라는 룰이 이른바 새 얼굴들에게는 네.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. 또 당대표 기탁금만 해도 1억 원, 한마디로 돈 많이 드는 선거입니다. 그래서 이 차기 당대표의 가장 큰 역할이 대선 관리일 텐데 한 초선 의원은 대선 국면에서는 지난 대보선과는 다른 차원이 다르게 이 정치 공작과 변수들에게 대응해야 하는데 경험치가 부족한 인물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. 근데 초선이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면 결국은 또 올드보이들의 경영작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. 네, 맞습니다.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초선 대 중진이라는 구도를 제외하면 영남 대 비영남이라는 구도가 남습니다. 네. 당대표마저 지금 영남이 된다면 외연 확장의 걸림돌이 될 거라는 지역 배분론 그리고 핵심 지지 기반을 버릴 수는 없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맞붙는 상황입니다. 또 스물스물 지역 프레임이 고개를 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. 알겠습니다.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. 네, 두 번째 물음표 초선이 안 뜨는 이유의 느낌표는 108번뇌라도 해야로 하겠습니다. 네. 17대 국회에서 소신을 쏟아냈던 열린우리당 초선 108명. 당 지도부에게 이 다양한 숙제를 안겨줘서 108번뇌라는 별명이 붙었지만 동시에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사실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사례도 됐습니다. 국민의힘 초선 56명. 56번뇌만큼이라도 이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홍현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.